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네이버에서 자연어 처리하고 있는 강인호라고 합니다. 예. 네, 오늘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네이버에서 올해 이제 하이퍼클로바라고 하는 대용량 언어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시사하는 바, 어떻게 이제 활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퓨샷 학습 기술과 우리말 인공지능 서비스의 확장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AI 모델을 만들 때 흔히 취하는 형태는 각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 문제에 맞게 학습셋을 구축을 해서 학습 모델을 잘 만들고 또 서비스 잘 되도록 튜닝하는 그런 형태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이제 저렇게 다양한 태스크들 간에 같이 쉐어할 수 있는 지식도 있고 데이터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방식은 각각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각각을 이제 학습셋을 만들고 이제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서 다소 이제 긴 시간과 많은 리소스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새롭게 나오는 추세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빅 모델 또는 이제 요즘 이제 초거대 AI 모델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얘기하고 있고 네이버에서는 이제 하이퍼클로바라고 하는 이 커다란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에서 이제 다양한 태스크들을 이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소개시켰던 것처럼 이제 조금만 이제 사용처가 달라져서 학습셋을 다시 따로 만들던 것들을 이제는 그냥 범용적인 이제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큰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쉽게 만드는 식으로 이제 요즘 트렌드가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 이제 하이퍼클로바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그 하이퍼클로바의 이제 그 크기, 파라미터 사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크기가 커져감에 따라서 성능이 점점점 올라가는, 그러니까 마치 아이들이 이제 책을 더 많이 읽었더니 그 지식을 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쉽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그런 이제 성능 향상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었고 그런 이제 하나의 큰 언어 모델로서도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을 쉽게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는데요. 조금 이제 퓨샷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롭게 다가올 수도 있는 분도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화면에 좀 작긴 합니다만 이게 제로샷, 원샷, 이제 퓨샷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기존의 이제 서비스와 관련된 이제 학습셋을 만들어서 학습셋처럼 해줘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러이러한 거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처럼 해줘. 마치 이제 사람에게 이제 얘기를 하듯이 이 빅 모델 이제 대용량 언어 모델이 이제 약간 이제 사람처럼 이제 언어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예제를 몇 개 보여주는 식으로도 서비스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제를 하나 줬느냐, 한 개 더 주지 않았느냐, 약간 줬느냐에 따라서 뭐 제로샷이니 원샷이니 퓨샷이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얘기는 퓨샷입니다. 이제 이 퓨샷이 제가 봤을 때는 한 3, 4년 전에 벌트가 처음 나왔을 때 NLP 쪽, 자연언어 처리 쪽에 이제 시사하는 바가 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퓨샷이 아직까지는 도입 초기 단계라서 이제 뭐 완전하게 서비스로 바로 들어갈 수는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뭐 한 2, 3년 정도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GPT-3 논문을 내신 분이 이제 주신 그 그래프의 일부분인데요. 그래서 파라미터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성능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제로샷 아무 예제도 주지 않고 야 번역해줘, 요약해줘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성능이 나오는지, 그리고 예제를 하나만 줬을 때 또는 예제를 더 많이 줬을 때 대략적으로 성능이 어떤 식으로 이제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하이퍼클로바로 이제 만들었을 때 이제 예제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기존의 이제 감정 분석기라고 해가지고 입력 문장이 이제 긍정이냐 부정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드는 건데 실제적으로 진짜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 저기 화면에 있는 인풋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장의 감정 분석기입니다. 그리고 문장이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가면 답을 이렇게 감정이라고 표현해 주세요라고 이제 예제를 저기 화면에 보여지는 정도 수준으로만 넣는데도
저희가 이제 학습set으로 쓰지 않았던 평가셋으로 쓰지 않았던 문장에 대해서 이제 감정에 대해서 이제 기쁨이다, 긍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사용했던 것이 이제 쇼핑 그 기획하시는 분한테 이런 툴이 있는데 한번 사용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제안 주신 것이 지금 이제 현업에서 가장 힘든 게 뭔가 이렇게 캠페인, 이벤트 같은 것들을 할 때 이 상품을 정말 잘 소개할 수 있는 문구를 찾아내는 게 되게 이제 어려운 일이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그럼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샘플되는 예제만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 하이퍼클로바가 비슷하게 해드릴 겁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이제 저 제품 중에서 이제 여성 간절기 자켓이라든지 뭐 저런 좀 물건들을 이제 입력으로 줬더니 완네스 봄 자켓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약간 요즘 트렌드인 완전 내 스타일이야라고 하는 그런 식의 표현을 딱 떠서 사람들이 이제 트렌디하게 이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었고, 그리고 간식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간식도 있었고 고양이 간식도 있었어요. 그 제품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에 그렇게 줬더니 하이퍼클로바가 백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양이와 강아지를 같이 부르는 표현을 들면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기획자분의 이제 좀 창의력에 기대던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었던 일들이 저렇게 도와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지금 뭐 저희 내부적인 평가긴 합니다만 거의 99%의 채택률로 예, 좀 거짓말 같긴 하네요. 예, 99%의 채용률로 그분들이 일을 하는 데서 되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쉽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시사하는 바는 기계 학습하거나 자연어 처리하는 사람이 투입되지 않았어요. 그냥 스튜디오에 아까 그 감정 분석기처럼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정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예들을 보여줄 수 있게 몇 개 넣어주세요. 그렇게만 해서 기획자들도 쉽게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바로 서비스를 만들고 실제 사용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럼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느냐? 뭐 물론 요즘 기계 번역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학습제도 많이 구축되어져 있긴 한데요. 사실 사투리 변환기 같은 것들을 만들려면 또 막 학습제 많이 모으고 하던 게 옛날 추세인데 제가 간단하게 제가 뭐 광양 사투리를 저도 잘 모릅니다만 광양 사투리를 번역하는 걸로 이제 만들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네이버 다니니까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몇 개 샘플을 집어 넣었더니 저렇게 쉽게 광양 사투리 번역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사하는 바는 이제 웬만한 것들은 약간의 설명과 약간의 데이터를 추가하는 걸로 이제 쉽게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테스트해 볼 수.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저거를 광양 사투리를 조금 이렇게 뭐 남자가 하는 스타일로 바꾸고 싶다든지 여자가 하는 스타일로 바꾸고 싶다고 하면 또 거기에 맞게 학습셋을 만들고 또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저기 위에 이제 설명을 이제 남자가 답변하는 겁니다. 여자가 답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크립트 한두 줄 집어넣거나 예제를 조금 이제 바꿔주는 형태로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기계 학습 서비스를 만드는 일들도 쉽게 테스트해보고 이제 바꿔갈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제일 먼저 서비스에 넣었던 거는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것보다도 기존에 이제 잘 돌아가고 있던 그런 AI 서비스에 사용되던 학습셋을 늘리는 일에 많이 써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학습셋을 입력으로 줘서 얘랑 비슷하게 조금 더 다양한 케이스, 다양한 표현으로 늘려줄래? 라고 하는 것들을 했고 그렇게 했을 때 기존보다 이제 수배, 수십 배의 늘어나는 다양한 상황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학습셋을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뭐 퓨샷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잘 돌아가고 있던 그런 AI 서비스들도 다양한 추가 학습셋을 가지고 성능을 올리는 것들이 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예제는 기존에 이제 감정 분석용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던 학습셋인데 이거를 이제 GPT-3 저 논문에 의하면 GPT-3를 가지고 확장을 했고 그걸 이제 실험셋으로 집어넣었더니 이제 성능이 이제 올라간다. 그래서 감정 분석기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태스크에 대해서도 기존의 학습셋을 입력으로 더 이제 늘려서 성능을 올리는 것들이 이제 가능했고 이게 범용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도 쓰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검색에서도 이제 얘기되는데, 검색에서는 이제 문서를 이제 검색하기 위해 집어넣는 일도 하는데, 언어 모델을 하기 위해서도 또 문서를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기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검색에서 사용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로 할 수 있는 큰 모델, 빅 모델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아직 좀 도입 초기라서 뭐 이렇게 아직 구체적으로 서비스까지는 얘기되지 않았지만, 저런 모습들이 이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색 같은 경우에는 매칭이라든지 분류라든지 지리얼더 분석 이런 것들을 별도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빅 모델을 가지고 각각을 다 쉽게 만들어서 모델 자체가 이제 또 그런 여러 가지 도구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제 실용적으로 이제 오픈 AI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코딩하는 건데요. 저거는 이제 기존의 뭐 모든 언어 말뭉치를 사용하는 것보다 프로그래밍 쪽으로 전용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지만 이렇게 만들었을 때 프로그램 코드도 쉽게 내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저희가 도메인이나 그런 주제를 한정할 수 있다면 작은 사이즈로 또 거기에 맞는 또 특화된 언어 모델을 만드는 기술도 나와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적은 비용으로, 약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가능한 것들이 점점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퓨샷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연구 수준이라서 가능성을 보이고 사람을 도와주는 수준이지만, 요즘 관련된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파인 튜닝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프롬프트 튜닝이라든지 아까 그 스크립트도 어떻게 넣느냐, 예제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또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얘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런 튜닝이나 성능 향상 방법들이 이제 고도화되면서 점점 이제 쓸 서비스로 가는 것들도 이제 더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아까 단순히 이제 기술적으로 된다 안 된다 수준을 떠나서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이제 다가오게 될 거고, 그러면 기존의 AI 서비스를 만들고 학습셋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큰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학습셋이 없더라도 또는 외국에 있는 학습셋을 가지고도 저희가 쉽게 만들고 늘리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 언어 처리라든지 AI 쪽에 좀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얘기 드린 것들 요약드리면, 이제 기존에는 연구 수준이었는데 대용량 모델이 나오면서 퓨샷이 어느 정도 이제 실용화되는 수준으로 이제 가능해졌고, 퓨샷 러닝을 통해서 다양한 AI 서비스들을 만드는 것들이 지금 이제 곳곳에서 논문으로 나오고 있고 실험 결과로도 나오고 있고 아마 서비스로도 일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는 하나의 AI 서비스를 각각 만드는 모습에서 AI 서비스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플랫폼화가 되고, 그게 전반적으로 성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공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